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유리식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주어진 식은 좀 인수분해를 좀 해서 좀 살펴보면 되죠. x-4,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돼 있고요.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해서 역수 형태로 x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를 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을 좀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x 플러스 1입니다라고 결과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식 정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이 루트일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뭐 통분해 주면 되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를 곱하기 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계산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하게 되면 뭐 2니까요. 분모는 1분의 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배의 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2에다가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동분해 가는 과정 이 부분들만 조금만 정확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조합 계산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인가요? n 커뮤니케이션 r 하고 n 커뮤니케이션 r 마이너스 n-r 하고 이게 좀 같다 이런 이론을 좀 물어보는 거죠. 이 값을 더하게 해주면 앞에 있는 숫자가 좀 돼야 되는 내용. n 커뮤니케이션 3하고 n 커뮤니케이션 2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3 더하기 2 계산 결과 5가 돼가는 그런 내용, 즉 n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역시 조합에 대한 성질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음 식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이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전개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게 되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4개의 항들의 각각 3개의 항들을 곱하기 해서 12개의 항들이 막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전개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서 항이 좀 3개가 되겠고요. 이 3개의 항들을 또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곱하기 할 거니까 3 곱하기 이런 형태에서 6개의 항들이 또 얻어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경우에서 곱의 법칙이죠. 곱의 법칙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항 개수를 좀 구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경우니까 또 더하게 하는 거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 익혀가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수 정의역의 집합을, 그 다음에 무리함수도 정의역의 집합을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약분하면서 x는 4, 3, 12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2x 마이너스 3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값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되는 거죠. 교집합의 원소 이렇게 됐으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될 텐데, 이때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연수가 좀 뭐가 나오겠습니까? 2하고 3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자연수의 또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있는 이 값, 요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커요. 이 루트까지 0보다 좀 작아지게 되면 이제 복소수 형태의 이제 허수가 좀 정의되어 가는 거니까 루트 안에 항상 0보다 큰 부분이 실수입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좀 이제 그려가면 되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1, 4분면 방향 형태냐 2, 4분면 방향 형태냐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3, 4분면 마이너스 루트 x 4, 4분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틀 공부하고 이제 평행이동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주어진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으로 분모 0 만드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을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3 중간 좀 가면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좀 많이 내려가는데요. 그래 가면 되겠죠. 0을 좀 대입하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 4니까 음수 좀 될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래 가면 되겠습니다.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4, 4분면 좀 지나는 거죠.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2x의 부분 유지가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하면 그래 갈 수 있겠다. 역시 맞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되셨죠? 니은 디귿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해서 좀 그래프를 그려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특정한 점들, 뭐 0 이런 걸 좀 대입해서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래프 개형 연습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그래프 자체가 1,3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 그 다음에 역함수 원래 함수도 역함수 같다 이런 정보도 주어져 있죠. 일단 뭐 역함수 같다 이런 정보부터 할까요? 근데 점근선 조사하기지만 x값은 마이너스 a, y값은 2 이렇게 해서 이제 점근선을 조사해주면 되는데 또 역함수를 점근선 하게 되면 이제 x, y가 좀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면 또 x는 2, y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두 함수가 같게 되면 또 점근선이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가볍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함수 자체가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서 fx를 놨는데요. 이 좌표가 이제 이번에 또 1,3을 지납니다 라고 돼주니까 마이너스에 1 대입했으니까 2 플러스 b에서 나온 결과가 3입니다 라고 처리. 2 플러스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해서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뭐 합해서 마이너스 7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역함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원래 있는 좌표 자체에 이 부분을 들으니까 뭐 좌표 자체를 좀 바꿔놔서 3,1 그러면 원래 함수도 이제 3,1을 또 지납니다. 해서 좀 풀이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를 해야 돼서 식이 또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점근선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곧바로 좀 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 연산이 좀 수월해지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무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이 교점이 좀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가지고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x로 2만큼, y로 9 얼마일까요? 12만큼일까요? 한쪽 꼭대로 쭉 올라가겠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4사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 자체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게 되면 2,10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좀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뭐 교점을 좀 가져야 된다면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접하는 부분들 해서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접할 때 이제 음수 값이 되겠고 교점이 존재하도록 그러면 뭐 접할 때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작거나 같다 해서 이제 답을 얻어서 가는 건데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쭉 구하게 되면 x 값이 2 증가할 때 y는 13 증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3에서 그래프에서 이제 접하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좀 나중에 또 연산을 좀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까지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긋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만나는 이론이 되겠죠. 이때 이제 자연수 m의 최대값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좀 접할 때는 이거 좀 음수 값이거든요. 자연수 값이면서 그럼 이제 이쪽 양 부분에 대해 좀 기울기가 좀 가장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2,11을 지나는 이때 쪽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6점 얼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연수 m의 최대값은 뭐 6이 되겠죠. 이거보다 조금 작은 형태 그런 부분들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해석을 좀 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항목이니까 문제 이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때 이제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우리가 이제 x분의 뭐 k 이런 부분들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이제 y는 이퀄 x 그다음에 y는 이퀄 마이너스 x 그다음에 0,0 이렇게 대칭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x 돼 있으니까 여기 y는 이퀄 마이너스 x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래프가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데 평행이동은 이제 x 값이 1, y 값은 2 이렇게 점근선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x 자체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답을 좀 써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대칭성이죠. 대칭성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평행이동하면 그런 관련 있는 함수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을 좀 해서 표시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삼각형 OAB 넓이를 SK라고 했는데 넓이 자체가 2보다 클 때 정수 K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K는 좀 1보다 크답니다. 그래프를 좀 대략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좀 그려가겠고 여기서 좌표를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A.1,2 B점 좌표를 좀 잡아보면 되죠. K,2 루트 K에서 좌표를 좀 잡아가겠고 삼각형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넓이를 좀 구해가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구하죠? 여기 좀 계속 수선의 내리고 수선의 내려서 뭐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삼각형 OA 프라임, B AA 프라임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사다리가 되겠죠. 사다리 AA 프라임, B 프라임, B 이렇게 사다리 넓이를 열심히 구해서 더하기 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여기 5점이 되게 O, B 프라임, B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를 좀 빼면 B금치 넓이를 좀 구해갈 수 있는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브레이크 좀 가능하겠습니다. 2분의 1에 1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뭐 가볍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여기 사다리 넓이가 좀 어려운가요? 근데 뭐 윗변 자체가 2에다가 2 루트 K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 자체를 이제 빼주면 되니까 K-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2분의 1에 K 곱하기 2 루트 K에서 또 빼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자체가 좀 이제 2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약분해서 좀 1이 처리되면 되겠죠. 요것 좀 약분해주면 되니까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좀 약분되니까 K 루트 K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좀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한 부분들은 소거가 되죠. 그럼 이제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좀 처리되는데 이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루트 K 마이너스 2 루트 K 플러스 1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K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K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아이쿠 루트 값이 음수는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큰 틀에서 제곱해서 K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고 뭐 만족하는 정수 최소 값은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문자 인수분해 할 때 이런 부분들 굳이 뭐 치환하지 않고 요게 좀 뭐 이런 값을 뭐 루트 K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가볍게 좀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범위 표시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역시 우리가 연산하는 데 있어서 루트 된 부분들하고 그냥 된 부분들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산만 좀 꼼꼼하게 좀 잘 진행해 가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유리함수와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원인 열심히 좀 그려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양수 K라고 했으니까 1, 3, 4분면인데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게 되면 3, 4분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렇다면 두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y는 이꼴 x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x좌표, y좌표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 y는 이꼴 x분의 k에서 이 부분에서 xy는 k 이렇게 되는데 뭐 그 xy 값이 같아지게 되면 x제곱은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것을 좀 이용해서 원 방식이 대입해주면 되면요. k 더하기 k는 이꼴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가볍게 좀 처리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그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해서 뭐 이렇게 이제 1, 4분만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접합니다라는 이런 상황이 문제의 뜻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도형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R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순열 열심히 계산하라는 얘기죠. 좌변은 뭐 R이 뭐 1이라면 7, 6, 5 일단 뭐 3개를 좀 곱하게 되겠고 오른쪽은 뭐 12 곱하기 있는 상태에서 7 이렇게 하나 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좀 똑같은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2개 곱하기 5 이제 12가 좀 남아 있는데 오른쪽이 더 커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5, 4까지 되게 되면 여기다가 7, 6 이렇게 되겠고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6이 같은 상태에서 이제 5, 4가 남았는데 역시 아직도 더 큰 얘기 7, 6, 5, 4, 3 되겠고 7, 6, 5 이렇게 같아지는 걸 빼고 나면 3, 12, 12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같아지는 일이 생기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R이 3일 때 이렇게 처리되겠고 R이 4일 때는 그러면 당연히 몇 숫자를 좀 더 써서 공통 부분이 되니까 R이 4일 때도 좀 성립하겠고요. 그럼 R이 얼마까지 갈 수 있죠? R이 5까지 될 수 있는 거죠. 5가 되게 되면 7 퍼뮤테이션 7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R이 5까지 해서 이렇게 좀 성립하는 R 값은 3, 4, 5 3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모든 R 값을 합해달라. 그러면 7에다가 1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순열 계산하는 방법 차곡차곡 이게 좀 R이 1일 때 계산해주면 이제 좌변은 7, 6을 이렇게 3개를 곱하기 좀 하나를 곱하기 해가지고 이거 좀 조사해가는 거 부분 똑같은 부분이 소거가 되고 나면 이렇게 좀 비교 대상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살펴서 우리가 좀 원하는 부분들을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R 값이 무한정으로 커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또 R이 또 5까지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꼼꼼하게 답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는 1, 2로 되어 있고요. Y 집합은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F가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됐을 때 F1, F2가 좀 합이 또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F2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F1 이런 결과들이 지금 3의 배수 좀 알아보는 건데 둘 다 뭐 3의 배수가 되면 3, 3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건 3의 배수 되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 해서 가질 수 있고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1하고 4 이런 부분들 2하고 5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가 같은데요. 이쪽에서 1, 4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나머지가 1이 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2, 5 이런 계통이 나와가지고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가지수로는 이제 각각 두 가지 해서 4가지입니다. 그러면 되겠고 반대로 또 2, 5 이렇게 처리되면 또 1, 4 이런 쪽 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2 곱하기 2 해서 또 4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9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좀 3의 배수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이쪽 부분에 대해 이제 구성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이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느냐? 3의 배수, 3의 배수 해서 더하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 2인 거 더하기, 나머지 2인 거, 1인 거 더하기 이렇게 구성을 좀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구성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 이제 풀이 순서가 되가는 거니까 이런 절차 지켜가는 부분들을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각 자리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좀 나열하겠습니다. 218번째 오는 숫자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좀 풀이의 키포인트인 것 같죠. 1이 이렇게 좀 시작되게 되면 이 숫자 이제 1을 좀 사용 못하는 거니까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1을 빼고 대신 0이 들어가니까 9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해서 72가지 숫자가 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처리되면 2일 때, 3일 때도 다 똑같은 형태라면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21, 3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6까지 거의 비슷하게 됐죠. 그러면 4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401, 그 다음에 402 이렇게 처리되면 218번째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0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절차 좀 정확하게 좀 잘 지켜가면 되겠고 서로 다른 이런 표현 좀 문장 정확하게 잘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꼼꼼하게 좀 못해가지고 또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A와 B 또는 B와 C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하면은 이제 풀이 원리가 좀 묶어서 계산하라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A, B가 이웃한다 라고 하면 A, B를 좀 묶어서 한 덩어리를 생각하면 되겠고 나머지 네 사람에서 그럼 5명이 되나요? 5팩토리얼 처리해 주겠고 둘이 또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니까 120 곱하기 2에서 24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B, C가 이웃하는 경우도 또 똑같은 패턴이니까 240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좀 동시에 또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A, B, C에 이렇게 이웃하거나 B가 또 B, C 이웃이니까 C, B, A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경우를 좀 빼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건 셋이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셋을 묶어놓고 나머지 셋이니까 4팩토리얼 되겠네요.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런 건 순서를 마구막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2해서 그러면은 전체가 이제 480이었는데 이게 이제 24에 48을 좀 빼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에다가 그러면은 3 이렇게 되는가요? 432가 되는가요? 43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 정답. 일단 큰 틀 풀이 원리 이웃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웃하는 풀이 원리 이제 묶어서 하나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명수해서 전체 5명 5팩토리아 자리 바꾸기 이렇게 좀 생각해 가는 거. 자, BC 역시 마찬가지.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둘을 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하다 보면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에 BC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걸 좀 빼줘야 되는 거니까 빼기 있는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걸 좀 놓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을 4개의 색으로 좀 칠하려고 합니다. 중복카드 사용 조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는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칠할 때 이제 면의 색 칠하기인데 면의 색을 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 가장 많은 면 접하는 것을 제일 먼저 칠하는 건데 가장 많은 면을 접하는 것이 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좀 이 문제는 좀 빙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한 곳을 정해서 A하고 C 이런 부분을 좀 정했다면 이 부분이 같을 때하고 이렇게 좀 다를 때하고 좀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A하고 C하고 같은 색을 칠한다면 4가지 색이 있으니까 뭐 그것을 이제 칠하고 나면요 B하고 D 3가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6 이렇게 처리 되겠고, 만약에 다른 색이라면 4가지 3가지 이곳에다 칠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 이제 2가지 색을 좀 사용 못하니까 2 곱하기 2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12, 4, 48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70, 8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들, 빙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좀 돼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풀어갑니다. 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반원 위에 놓여 있는 9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n개를 좀 택해가지고 n각형을 좀 만든다 이런 얘기요. F3, F4니까 뭐 삼각형, 사각형 만드는 거죠. 삼각형 만들려면 즉 F3을 풀려면 9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좀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곳에서 이제 3점 이렇게 선택하면 이건 뭐 삼각형이 안 되는 거니까 5 콤비네이션 3 이런 부분들은 빼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9, 8, 7인데 3, 2 이렇게 좀 하게 되면 3, 4 이렇게 처리되겠고 12 그럼 84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74 이렇게 구하면 되는가요? 해서 좀 가지수 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F4를 좀 풀려면 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9 콤비네이션 4 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5 콤비네이션 4 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곳에 3개의 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 이렇게 하나 고르는 거니까 이게 좀 4가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 8, 7, 6에 4, 3, 2, 1, 8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3, 7이 60, 42 곱하기 3은 이게 나은가요? 그러면 1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0에다가 45가 되는가요? 그래서 빼서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8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를 좀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15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오구 가지수가 좀 제법 많은데 어쨌든 뭐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면 가장 기본적인 틀, 9콤비네이션 섬, 9콤비네이션 서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도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빼는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연필을 3명의 학생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하, 모든 학생에 나눠준다. 이게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군요. 그런 것은 이게 좀 여기 1, 2, 3, 4, 5, 6 있는데 이렇게 좀 뭐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대응하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치역하고 이제 공역이 좀 같아져야 되는 이런 문제 유형하고 똑같은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뭐 이렇게 뭔가 좀 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3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4개, 1개, 1개에서 혹은 뭐 3개, 2개, 1개 혹은 뭐 2개, 2개, 2개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좀 나누고요.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좀 1대1 대응을 좀 시켜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편성 후 나열 가장 대표적인 샘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6 콤비네이션 4, 2 콤비네이션 1, 1 콤비네이션 1 둘이 좀 같기 때문에 2팩토리얼 나눠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6 콤비네이션 3, 3 콤비네이션 2, 1 콤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2 콤비네이션 2 해서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기 끝난 다음에 뭐 3개를 좀 나열하는 거니까 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연산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6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안쪽만 잘하면 되겠죠. 6이니까 3, 5, 15에다가 2 곱하기 2 된, 아이고 1이죠. 2 곱하기 되는데 또 2를 이렇게 나누게 해주니까 15가 되겠고 6, 5, 4, 5, 4 남고 여기는 3 남고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여기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 5 남고 그 다음에 4,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 3인데 2, 3 처리되겠고 2 남고 여기 2가 남는 게 아니라 뒤는 2가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에서 6 이렇게 나눠서 처리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소고 이제 15 처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15 더하기
20에 60 처리되겠고 15 이렇게 처리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6 곱하기 6 지금 해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90에다가 6을 이렇게 곱하기 해서 최종적인 연산을 해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좀 많은데요. 그래도 보기 중에 가장 작은 보기가 되네요. 자,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패턴은 맨 처음에 접근법이죠. 지역 공역이 같아지는, 즉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건데, 이렇게 좀 4개, 1개, 1개 좀 덩어리를 줘서 이렇게 지금 1대1 대응, 뭐 덩어리 짓는 방법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조편성을 해가야 되는데 가수가 같아서 3개, 그다음 2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요소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6개가 이제 골고루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 2개가 겹칠 때, 3개가 겹칠 때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연습을 좀 잘해야 될 그런 수 구성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큰 틀의 이론 흐름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해서 풀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는 1, 2, 3, 4, 5, 6 6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연수의 집합 n에 대해서 x에서 n으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원소가 점점 커지면 나온 결과가 점점 커져가야 된다, 이런 대응을 지금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원소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결과가 이제 합이 7이면 나온 결과들은 12가 돼야 된다. 무작정 커지는 게 아닌 거군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합이 7이 된다는 얘기는 1하고 6, 그 다음에 2, 4, 2, 5죠. 2, 5,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뭔가 좀 조건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나온 결과도 좀 살펴보면 12가 된다는 얘기는 1, 11, 2, 3, 4, 그 다음 5까지 되는 건가요? 5까지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19, 8, 7 이렇게 좀 뭔가 좀 짝을 지어서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좀 이런 덩어리들이 가서 대응시키려면 이 5개 중에서 뭐 3개를 좀 골라야 되니까 5컴에서 3에서 3개의 덩어리를 만약에 이렇게 좀 골랐다라고 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이 뭐 제일 작은 숫자니까 1은 1에 대응돼야 되고, 그럼 뭐 6은 11에 대응돼야 되고, 2는 3, 5는 9, 3은 4, 4는 8 이렇게 좀 대응 수치가 다 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5개에서 뭐 3개 좀 덩어리만 좀 골라놓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10가지 10이 되니까 전체 가지수는 이제 10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 조건들을 조금 이제 잘 분석만 잘하면 되겠죠. 합이 7이다라는 걸 이렇게 좀 둘이 좀 7이 되는 경우가 좀 정해졌으니까 좀 짝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결과는 또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12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좀 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세 덩어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이게 덩어리를 좀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골랐습니다라고 해주면 해주는 거니까 5커뮤니티 3에서 골라가는 그런 내용 해주면 되겠고, 자, 골라져 있을 때 첫 번째 조건에서 숫자가 커지면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고른 숫자들이 1, 11,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 9를 들었나요? 3, 9, 그 다음에 이제 4, 5 이렇게 좀 4, 8 이렇게 좀 들었다면, 뭐 여기 크기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갈 때 1, 3, 4, 그 다음에 8, 9, 11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대응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이런 사실인 거죠. 이런 좀 조건적인 특징들. 그래서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라는 사실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내용 좀 주어진 내용을 좀 어떻게 좀 잘 정리하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0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숫자 1, 2, 3, 4, 5를 5개 내부에다 하나씩 좀 적어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겠다. 1은 이런 곳에만 적을 수 있고 5는 이런 곳에만 적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의 표현을 공유한다면 숫자 하나만 적거나 둘 다 좀 적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특정한 숫자들부터 좀 정리해가면서 적어가면 되겠죠. 여기가 좀 3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 옆에 좀 2칸이 좀 더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1이 좀 적혀질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으니까 1이 이제 이곳에 좀 적혀 있다면 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웃한 부분들은 숫자들이 좀 적히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뭐 숫자를 적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러면 나머지 4개를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좀 적어야 되겠고, 여기는 뭐 둘 중에 하나 좀 적어가면 되는 거니까 적혀야 될 공간 자체를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뒤에는 이제 두 개 있으니까 이곳을 뭐 선택을 해서 뭐 둘 중에 하나씩만 좀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적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럼 4 곱하기 해서 자리 선택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자리 선택을 좀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5가 또 재원 조건인데 5를 좀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두 군데가 되는 거죠. 두 군데가 좀 되는 그런 내용. 이만큼 접치해야 되는 거니까 두 군데니까 5를 좀 이렇게 더 적고 나면 나머지들은 뭐 세 개 숫자 나오는 곳을 세 군데 적으면 되겠죠.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8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하면 48가지입니다라고 가실 가면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는 공간이 또 3개 있고 또 2개 있고 또 2개 있다라고 처리했을 때 1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을 수 있는 공간은 뭐, 아이고, 이곳에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한 칸 또 떠야 되니까, 아니,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뭐 다 정해져 있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5를 좀 적을 수 있는 곳이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5가 적혀져 있는 곳이 두 가지, 5 이렇게 적고 나면, 나머지들은 그냥 뭐, 열심히 나눠서 3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12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58에 60, 그래서 전체가 지수는 이제 60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들. 되겠죠? 문제에 좀 주어진 조건 1하고 5 적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부분들, 이웃한면들 좀 적을 수 없는 그런 좀 조건들, 아까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조건에 갖춰져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해서 조건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이런 논리적인 절차를 좀 공부해가는 진정한 형태의 경우수 문제 어떻습니까? 그럴싸했죠. 그러니까 좀 복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좀 해결해가면서 실력을 팍팍 키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A점의 좌표, B점의 X좌표 각각 주어져 있고 좌표들이 좀 주어져 있군요. 길이는 또 이제 루트 10이다라고 됐을 때 기울기 M을 좀 물어본 거죠. M을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봐서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정근선은 좀 어떻게 되는가요? X는 1, 정근선을 좀 처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근선 Y는 2 이렇게 처리돼서 처리해가면 좀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래프는 뭐 2x-2, x- 이렇게 처리해주고 있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분면 형태로 보면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직선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 m에 대해 정리하면 x-1 더하기 2-y는 이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좀 이제 1,2를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2라는 부분들이 정근선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곳에서 이제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구하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이때는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평행이동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y는 이꼴 x분의 1 이렇게 처리한 거로 y는 이꼴 mx 이렇게 처리해서 평행이동해서 좀 살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x분의 1 놓고 이렇게 처리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좀 문제를 봤을 때 a 값의 좌표가 좀 작은 쪽, b 값이 좀 큰 쪽이는가요? 그럼 이제 a, b 이렇게 좀 처리되는가요? 되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5b 이렇게 처리해서 5b 길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좌표를 a,a분의 1 놓고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이 계산 결과가 2분의 5에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a제곱 마이너스 어이구 4제곱 전체에다가 뭐 2a제곱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a제곱에다가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1, 2에다가 2,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m이라는 것은 뭐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a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a제곱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이곳에서 a 값 자체가 a제곱 자체가 2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2분의 1,2 해주면 이제 기울기가 좀 큰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값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a제곱 값에다가 2를 이렇게 좀 대입을 쑥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기울기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제곱 값이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요? 뭐 결과 자체는 또 뭐 기울기가 2 되는 이런 형태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를 좀 보니까 기울기가 2 되는 건 없죠. 2분의 1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문제 좀 주어진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들에서 뭐 2보다 큰 부분, 2보다 작은 부분들 이렇게 처리다. 2보다 큰 부분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 자체에서 이 아래쪽은 좀 안 되겠군요. 이 아래쪽은 좀 안 되는 그런 내용. 저기서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이 좌표가 1보다 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 제곱 자체가 2가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에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도 가는 부분들인데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이제 1보다 좀 작은 경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분의 이렇게 하나만 되는 내용. 아이쿠야. 일단은 좀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꿨는데도 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에서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가는 부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교점들을 찾아간다는 부분들이 매우 불편하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좀 통해서 이렇게 살펴간 부분 이게 이제 문제를 좀 연산을 좀 쉽게 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근선 1인데 이 B점 좌표가 이제 2보다 크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온 이 값 자체가 A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만 좀 좌표 이렇게 나오는데 A 값이 1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만 좀 살펴서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하는 부분들 보셨습니까? 연산 자체는 뭐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건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평행된 이동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기본 함수로 해서 연산하는 이 절차 이 부분들이 이제 매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연습장에다 한번 메모해 가면서 충분히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을 GX라고 하겠습니다. 두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기본적인 그래프를 좀 통해서 좀 살펴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K에다가 X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는 3,3 대충 이렇게 정하면 되나요? 3,3 이렇게 좀 정하면 되겠고 역함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겠죠. 뭐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데 이게 좀 바깥쪽에 음수가 있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K 값이 양수가 돼가지고 4, 4분면 형태로 그려가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가게 되면 나중에 역함수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두 점 만날 일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하고 두 점이 만나려면 K 값을 일단 0보다 좀 작은 그런 형태로 처리해서 그래프가 좀 그려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프가 좀 이게 만약에 여기가 3,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돼 있는데 이렇게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게 되면 역함수 또 이렇게 위쪽 가게 되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아이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좌표 자체가 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야 또 이 부분들은 좀 그럼 여기 사이에서 또 이렇게 지나야 이제 두 점 이렇게 만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들을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으쌰 그래프 3,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직접 저기서 그려져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 이거 3,3 되고 마이너스 3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좀 약간 큰 쪽으로 가 있어야 이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럴 때 만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0일 때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안 만나는 거잖아요. 역함수도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은 또 0일 때 또 이거보다 좀 작은 형태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0일 때 함수 값, 그 다음엔 마이너스 3일 때 함수 값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식을 좀 세워가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주어진 식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k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0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3k가 3보다는 좀 커야 되겠고 마이너스 9k는 9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3k 됐습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서 좀 식이 좀 얻어져 가겠고요. 마이너스 3을 좀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k 되나요? 마이너스 6k 더하기 3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 마이너스 6k 루트 6k는 그거랑 같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면 되니까. 둘이 이제 동시에 여기 지나고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했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k는 3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 값은 또 이제 크가 되겠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을 해달라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뭘 구하라고 했나요? 정수 개수가라고 했나요?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제 3개가 되겠죠. 3개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이게 좀 은근히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프 모양 자체를 좀 우선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프에서 이제 일단은 K값이 양수인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K값이 음수가 돼야 되겠다 판단하겠고, 만나는 부분도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저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 통과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통과하는 부분들, 그럼 이제 역함수는 또 이렇게 통과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두 점을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되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이렇게 그려가서 영보들 정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들 음수 여기 부분들은 이제 요거보다 큰 값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작다 돼야 되겠고, 요거 이렇게 좀 영통하게 되면 한 점 되는 거니까 작다 돼야 되겠고, 여기는 또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이제 범위를 구해가는 이런 절차.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 연습장에 좀 메모해가면서, 근데 평상시에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려봐서 뜻 파악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절차 확실하게 연습해야 될 그런 재미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3번 시작합니다. 실수 t에 대해서 2분의 1보다 작은 곳에서 정의된 백수 gx가 x는 t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겠습니다. 길이가 좀 최소가 될 때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최소값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뜻파악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2분의 1 점근선이 되겠고, 점근선이 3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x-1 처리되는데 6x-3에 좀 마이너스를 나오면서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 그려가는데, 문제는 t값도 2분의 1보다 작은 곳이죠. 좀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y는 꼴 x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 PQ 해서 그 거리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그럼 좌표 x, t 열심히 집어넣어서 길이차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PQ 길이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될 부분들은 좌표를 대입했으니까 2t-1 처리해주면 되겠고, 6t-4 해주겠고, 빼기 t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 부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2t-1 되겠고, 6t-3-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3-2t-1분의 1 t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참 이제 문자가 좀 역수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최대 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중요한 점은요, t 값이 또 2분의 1보다 좀 작다 돼 있어서 이 값 자체가 좀 음수가 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럼 2t-1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치환해서 t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돼 있는데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값이 이게 이제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좀 변형을 좀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로 내서 식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은 그러면 이게 더하기 x분의 1 되겠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가요? t는 그러면은 2t는 이퀄 1-x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t를 하게 되면 부호를 좀 바꾸면 되죠. 그럼 이제 2분의 t 해서 마이너스 t는 2분의 x 마이너스를 계속 써가면 좀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다시 처리해주면 2분의 5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x분의 2분의 x. 이게 좀 미수가 나면 안 되는데. 2분의 x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변형하면 되겠죠. 그래 드디어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꼴 되어 있고 양수 되어 있고 이런 형태니까 이 부분 이제 자연스럽게 산술기하평을 떠올려서 2분의 5 더하기 2배의 루트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분의 더하기 루트 5에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A값은 2분의 5에다가 B값이 1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정답은 뭐 2분의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X 더하기 X분의 1로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Y는 이꼴 X하고 X분의 1 이렇게 좀 해서 최소 최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X값이 0보다 큰데 이곳에서 이제 1 이해하는 2보다 좀 큰 값입니다. 사실 뭐 나중에 학년도 높아져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좀 공부하게 되게 되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거든요. 더하기 한 그래프, 빼기 한 그래프는 이렇게 좀 처리돼서 사실은 지금 이게 2보다 x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도 돼 있지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돼 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 패턴 자체가
이거 지금 음수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중간에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렇게 양수가 되는 부분들로 좀 만들어 놓은 과정 자체가 이게 지금 이 음수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치환해서 이게 이쪽 위에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형태를 좀 취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좀 철저하게 좀 잘 살펴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값들 뭐 맨 처음에는 뭐 길이 차이를 구해가는 부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어서 뭐 식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때쯤 생각해야 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음수라는 사실들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양수하고 연결시켜서 해서 마이너스 x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처리해가지고 라지 x로 좀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값이 양수가 되겠고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해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문자는 역수꼴 형태 애초부터 주어진 식에 이제 t하고 뭐 2t 마이너스 1분의 1 문자가 역수돼 있으니까 나중에 치환하는 식들도 역수꼴로 나오겠고 범위가 자체가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양수 이런 범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문자 역수의 최소 구해야 되겠다 산술기하평을 좀 떠올리는 그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연결시켜가는 그 과정 자체 치환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연습하고 다시 듣기 좀 하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또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4번 함께 합니다. 숫자 1, 2, 3과 특수문자 골뱅이 샵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를 좀 사용해 가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5자리 비밀번호 3개를 사용하고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문자는 한 개 이상 포함해야 되겠고 그 다음 첫 번째 자리에 사용한 숫자나 특수문자는 두 번째 자리에 사용할 수 없고 두 번째 사용한 문자는 또 세 번째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인데요.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개수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좀 한 개 이상 포함해야 되는 거죠. 특수문자가 이렇게 요게 포함될 때 그 다음에 샵이 포함될 때 두 개가 다 포함될 때 이렇게 좀 세 종류로 나눠지는 건가요? 뭐 일단은 서로 다른 세 개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뭐 1, 2 쓰냐, 2, 3 쓰냐, 3, 1 쓰냐. 뭐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여기 때는 뭐3 컨비네이션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가면 되는 거니까 3 가지에 3가지니까 전체는 9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이걸 좀 열심히 자릿수 만드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얘를 좀 들어가지고 좀 나열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는 뭐 1, 2, 뭐 샵 이런 걸 좀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 가지수를 좀 한 가지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셋, 넷, 5자리를 만들어 간다고 했죠. 처음에 만드는 가지수 3가지, 그 다음 만드는 가지수 처음에 사용한 건 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거 사용은 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만약에 1, 2가 사용됐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 사용되는 것은 샵이 좀 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1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처리됐고 위쪽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3개의 문자가 좀 다 사용해서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좀 자연스럽게 오면 되니까 3 곱하기 3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 9, 14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자리 중에 어딘가에는 좀 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샵이 이쪽에 오거나 샵이 이쪽에 오거나 이렇게 좀 나열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샵이 온다면 이제 나머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3 곱하기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샵이 만약에 앞쪽에 왔다면 그 다음에는 문자를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야. 3가지 되겠고 이쪽도 이제 3가지 되는데 자 문제는 중간에 또 샵샵 이렇게 오게 되면 똑같은 거니까 겹치는 거니까 하나를 좀 빼줘야 되나 이런 내용이 좀 가미되어 있군요. 요것도 막바지까지 우리를 좀 괴롭히는데요. 그럼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5가 되는 거니까 5, 6, 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가지수가 84가 되겠고 앞에 이제 곱하기 9가 있었죠. 9 이렇게 좀 처리되는 부분들을 이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9, 36에다가 9, 8, 75 처리되니까 756까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중간에 좀 함정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일단은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문자를 좀 하나 이상 포함한다. 골뱅이, 샵,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들어갈 때 그래서 큰 틀 나눠지겠고 이때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무슨 숫자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3 컨비네이션 2 이런 형태, 그럼 3 컨비네이션 이런 형태에서 그럼 3 곱하기 3 이런 형태에서 전체 이제 9가지 경우들을 조사하면 되겠다. 샘플리 하나를 좀 잘 조사해 보면 되겠죠.
오는 가지수, 세 번째 이제 무엇이 오느냐 이렇게 따라줄 때 네, 문자를 좀 세 개 다 써야 되니까 나머지 사용해야 될 문자가 오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나머지 문자를 결국 한 번쯤 꼭 써야 되는 거니까 과연 어디에 쓸까? 이렇게 이때 이제 이게 좀 집합으로 따지면 A집합, B집합에 또 교집합 부분들을 이렇게 빼야 되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좀 점검하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그런 요소들이니까요. 확실하게 좀 잘 살펴야 될 그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또 다시 곱하기 9 있다는 거 기억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는 절차. 되셨습니까? 자, 어떻게 이제 논리적인 절차들을 좀 해결해서 풀어가느냐. 일단은 지금 사용할 문자의 구성을 좀 찾고 그 구성을 좀 나열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이 진행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주어진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다고 합니다. 주어진 범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 이 부분을 정밀하게 좀 그려야 될 것 같죠. 두 개 함수 그려서 이렇게 되면 작은 쪽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또 절대값을 그려야 되네요. 아이고, 절대값 gx 그래프를 또 절대값 하겠고 다시 직선하고 관계해서 또 실근 개수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그래프 개형부터 차곡차곡 좀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점근선이 x는 하나, 둘, 마이너스 2까지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y값이 점근선이 3이었나요? 1, 2, 3에서 3 처리 좀 이렇게 좀 가야 되겠고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럼 역함수로 하게 되면 점근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x가 1, 2, 3에서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고 y 점근선은 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뭐 역함수는 y는 꼴 x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x 플러스 2, 3x 플러스 6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4, 4분면 형태를 좀 그려야 되는 거군요. 4분면 형태니까 이렇게 점근해 가는 거겠고 그러면 위에가 마이너스 3분의 5고 0 집어넣으면 2분의 5 되겠고 그래프 그럼 어떻게 그리는가요?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좀 2분의 5였으니까 1, 2, 2분의 5에서 또 만나겠고 역함수는 그럼 또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와, 뭐 대단한데요.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작은 쪽, 작은 쪽, 작은 쪽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작은 쪽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 이게 또 뭐야 되죠? 이게 지금 gx 그래프를 이제 작은 쪽에서 3보다 마이너스 2와 3, 4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렸는데 수렴해 가는 형태로 그렸는데 와, 이게 또 절대값에서 그려야 되나요? 절대값이면은 아이쿠야, 이게 지금 정분선이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2로 정분선을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지금 교점 부분이 위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와, 여기 좀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겠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때 좌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좌표가 x에다가 0 대입하면 2분의 5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2분의 5, 2분의 5,0입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살펴봐야 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 좀 알았고 중간에 이런 좌표를 좀 어려운 것 같고 여기 좌표를 좀 알아볼까요? 중요한 것은 x에다가 그러면 3을 집어넣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9에다 14 뭐 이런 좌표인데요. 이런 좌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EX-K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개수를 좀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좀 일일이 좀 식을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거니까 함수식을 좀 써볼까요? y는 이꼴 나중에 또 n을 또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뭐 n이 곧 k가 되니까 그럼 뭐 k 값이 1이면 이렇게 처리해 될까요? EX-1 형태. 그러면 k 값이 2면은 y는 이꼴 2x-2 뭐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여기가 3,3 부분이니까 여기가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을 집어넣게 되면 3이 되려면은 k가 3 집어넣어야 y는 이꼴 3k-3 돼서 2x요. 2x인데 왜 이렇게 써있죠? 2x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때가 이제 뭐 3,3을 좀 지나가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좀 신경 쓰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3,3인데 기울기 2짜리 하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지나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 이게 좀 이게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좀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교점 개수가 1개, 2개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이때 이제 교점 개수가 이제 3개가 되겠다. 즉 H3 이 부분들이 3개가 되겠다. 이걸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좀 K 값이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요 점을 지날 때가 이게 어떻게 되죠? 2분의 5 지나게 되면 여기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K 값이 5가 되겠군요. K 값이 4 이렇게 됐고 K 값이 5가 되게 되면 2x-5가 되는 거니까 x의 2분의 5를 지나면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뭐 2x-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 요때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요소 부분들이 여기를 좀 지나면서 기울기가 2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한 점이 돼가는 거죠. H5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되겠고 그럼 뭐 H4는 뭐 중간에 그는 거니까 개수가 좀 2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K가 2인 이때를 좀 살펴보게 되면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4가 되는 거니까 Y 저편 자체가 4가 되니까 상당히 위로 올라가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2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올라가는 거라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또 H2가 되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라는 사실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좀 해석해야 풀이가 진행되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합이 6이 되는 건데 평균은 2인데 중간에 여기 이제 2는 이제 중간에 있는데 6이 되려면 이렇게 합해주는 부분들이랑 이렇게 합해주는 부분들이 관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시작하는 K 값은 2하고 3이 되면 되는 거죠. K값이 이렇게 추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값이 2하고 3 되는 부분들 그때 합을 좀 이렇게 구해보면 되니까 합은 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좀 이해되셨습니까? 잘 돼야 되는데 좀 쉽지만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큰 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고, 그죠?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역함수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해서 그려가는 거. 그러니까 점근선을 좀 잡아서 2, 3 형태의 그래프를 좀 쭉 이렇게 그려져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이제 뭐 좀 작은 쪽이니까, 원래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대칭에서 이런 그래프 중에서 작은 쪽 그래프 선택된 부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선택된 그래프 모양 자체가 뭐 이렇게 아까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모양들인 거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절대값 꺾어서 올려가서 최종적인 그래프 모양 그려진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죠? 이런 모양도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직선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3,3이라는 점하고, 이런 부분들, 그걸 지날 때 부분들이니까, 이런 그래프죠. K값이 3, 즉 n이 3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3,3을 지나간다는 사실하고 2,5를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K값이 5인 이런 부분들 더 밑으로 가게 되면 생기지 않는 거니까 이런 두 개의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중간에 이제 쭉 평행 이동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절했다는 사실들 큰 흐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까탈스러우니까 복습은 철저하게 당연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몇몇 문제들이 좀 상당히 까탈스러웠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